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고대역 폭메모리가 새로운 설계를 갖춰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다르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장기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계 자체에 있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젠슨왕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CES 2025가 개막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HBM 공급을 왜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아주 훌륭한 회사고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지만 현재로서 어려움을 여전히 넘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젠슨왕은 지난해 3월 엔비디아의 최대 행사인 GTC 2024에서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테스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 가깝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탑재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테스팅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는 한국 사람들이 급하다. 그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원래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 메모리는 삼성이 만든 것이었다라며 HBM 공급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마치 내일이 수요일을 믿는 것처럼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스라이팅 자막 뉴스입니다. 자, 이게 세스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한때 경기 좋을 때는 참 이 세스 출장 가는 기자들 참 부럽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 취재해본 지 오래돼서 이번 세스의 역시 화두는 AI입니다. AI인데 AI를 아무래도 이거는 그야말로 소비자들을 위한 전시죠. 소비자들이 AI를 가장 와닿게 받아들이는 건 무엇인가? 생활로 받아들이는 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AI가 아무래도 사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획기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거는 실제로 사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AI 모델이 몇 개가 더 개발되면서 저는 솔직히 제가 못하는 일들을 시키면은 너무너무 잘 해오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자체의 시장이 있지만은 결국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결국 자기 건강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뭐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건강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모두의 궁극적인 관심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소비자가 되는 산업은 역시 건강이고 그 건강 분야에 이제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AI라는 게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 확 와닿는 이제 산업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빠른 발전 속도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제 노화와 질병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AI 쪽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모처럼 지금 사실 세스라는 게 그동안 코로나 등등 해가지고 좀 한동안 관심권 밖에서 벌어졌다가 젠슨 왕이 8년 만에 이제 무대에 복귀하는 것도 좀 관심이고요. 그리고 젠슨 왕이 역시 AI 업계의 황태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저런 도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글쎄요 젠슨 왕은 말 그대로 혁신의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젠슨 왕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물건에 집중하지 않아요. 다음에 뭐 팔아먹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지금 잘 팔리는 물건에 들어가는 하이닉스의 칩이 야 그거보다 더 빠른 거 없니? 너 빨리 더 다음 거 지금 자기만 다음 거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회사들까지 다음 거를 지금 체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바람이야 당장 따라잡고 싶겠지. 지금 AI가 떼돈을 벌고 있는데 나도 숟가락이라도 얹고 싶겠지. 근데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의 테크 굴기 이런 얘기도 제가 지금 오늘은 이 얘기 아니고요. 평소에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이겁니다. 일본 AI로 부활 예고. 일본이요 30년 침체기가 있었어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한국이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은 우리 기업들 진짜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부 다 외국으로 다 튀어나갔을 거예요. 일본은 그나마 이제 내수 시장이 버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솟아오르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권당도 보수 정당이고 굉장히 그 문화 자체가 보수적인 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30년 만에 다시 떠오를 수 있었던 데는 과감한 혁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냐? 우리의 어떤 우리가 사실 뭐 동사무소만 가더라도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죠. 근데 답답해 죽겠는 그 공무원들 문화가 어디서 왔냐? 그게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은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 답답한 공무원의 최첨단이 이제 규정만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갖 규제를 덕지덕지 다 붙여놓는 덕지덕지가 중요해요. 그냥 규제를 깔끔하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세상에 사람의 종류가 많은데 깔끔한 한 줄로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다 규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요 만들어 놓으면 딴 놈 나오면 요거 놈 잡으려고 또 한 줄 만들고 찌덕찌덕 생기게 되는 건데 일본이 최소한 AI에 대한 대대적으로 규제를 다 지운 거예요. 예컨대 AI다. 최첨단 산업으로 이제 그 구글이 한동안 하다가 지금 나가 떨어진 게 로보택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로보택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게 테슬라가 머스크가 중국을 굉장히 편들죠.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때마다 머스크가 워워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 편들어주는 모양새가 돼요. 자율주행차 실제로 시내를 다니려면은 이거는 진짜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내를 어마무시하게 다녀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상황에 직접 맞닥뜨리면서 그에 대한 대처법을 같이 깨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내보냈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야? 복잡해지는 문제가 많아요. 복잡해지면은 공무원들 일 가장 편하게 하는 법. 아니 회사원들도 그래요. 복잡해 편하지만 발전이 없어. 그래서 중국은 널린 게 사람이고 제일 소중한 건 돈이고 제일 흔해 빠지고 안 귀한 건 사람 목숨이죠. 천안문 사태 때 그냥 탱크로 사람 밀어버리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자율주행차를 싸돌아 다닐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도 그러고요. 한국에서는 그거 못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 역삼동에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 말들이 많죠. 지금 자율주행 버스 지금 처음으로 운행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 여차하면 핸들 잡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어요. 근데 일본은 쫙 풀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제 답이 없다.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가 미국의 이제 빅테크 7 있죠. 매그니피센트 7. 요즘에 이제 브로드컴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배트맨이라고 그래요. 희한하게도 제일 늦게 들어간 브로드컴이 맨 앞에 B로 들어가요. 그 중에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일본에 조 단위의 조 이상의 몇십 조씩 투자를 합니다. 보통은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AI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를 다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른바 AI 칩인 거죠. 엔비디아의 칩인 거죠. 요거를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몇십 조, 10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일본이 다 유치하고 그걸 오라클 것도 받았고 그다음에 구글 것도 받았고 이거는 뭐 이미 기사화가 세게 됐으니까 그 TSMC 대만 반도체 회사의 공장도 일본에 다죠. 공장을 하나 우리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데 지금 빨리 짓겠다 그래서 2030년 정말 빨리 근데 지금까지 이제 통전선이 어떠네 용수가 어떠네 그거 얘기하는데 또 한 5년 걸려. 지금부터 정말 빨리 지어서 한 10년 걸리는데 일본 그거 2년 만에 했어. 뭘 도와줄까? 우리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짓겠다. 정치 구호만 있어. 뭐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결정타가 뭐냐? 일본의 AI 시티를 만듭니다. 토요타가. 그래서 아예 도시 하나를 AI로 돌아가게 만들어. 도시 안에는 그 자율주행차가 다 돌아다녀. 자율주행차 한 대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차들끼리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이쯤은 돼야지 지금 앞서 나가 있는 테슬라하고 뭐 한판 붙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축구장 100개 면적. 축구장 100개 면적이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잠실에 이제 축구장이 한 개 있죠. 그거를 100개 더 한다. 그러면은 대충 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정신여고 자리까지 쫙 합치면은 한 그 정도 나오겠네. 거기 면허시험 지금도 면허시험장 있나? 거기 면허시험장 둔치까지 쫙 다 하면 한 100개 되겠다. 그 정도 면적에서 그냥 신나게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이건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머스크가 정치에 뛰어들고 심지어 내정 간섭까지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부의 규제하고 직결되는 산업이에요. 기업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정부의 정책하고 직결되는 산업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정부가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도 뭐 좋은 거 있습니다. 이번에 세스에서 전 세계 AI 로봇 특허 출원 1위는 한국이더라. LG전자가
최대 출원 회사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나 일본은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기업들이 알아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 국가 내의 자본이 일단 어마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시장도 크고요. 인적 자원도 큽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한계 있고요. 동원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작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특히나 AI처럼 어마무시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는 중국이나 미국은 그냥 저기 운동복 입고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이나 일본은 그냥 거기다가 한 20kg짜리 바벨 하나 들고 100m 달리기를 해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바벨부터 좀 내려놔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지언정 거기다가 너 발이 좀 가벼워 보인다. 발에도 이거 저기 그 뭐라 그러죠? 모래주머니 좀 차고 가. 모래주머니 한 20kg짜리 차면은 운동되고 좋아. 이게 기업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외국에서 그 자본과 인력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본이 한동안 30년 동안 지금 잠자고 있었다.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다. 정신 좀 차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에 불과했다. 거기다가 가뜩이나 실적도 안 좋은데 젠슨왕이 좀 속으로는 야지라 그러는데 이럴 때 좀 놀렸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지적질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삼성은 HBM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또 제가 어제 아침에 꽤 긴 시간을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1위 자리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줄 것 같아요. 자, 그럼 삼성전자 지금 물론 미국에서 열린 CES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은 젠슨왕이지만은 삼성전자도 주요 참가자 중에 한 명이고 삼성의 일거수일투족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일거수일투족입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는 길게 하면은 이제 우리 된다만 벌써 지금 10달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된다를 할 게 아니라 딱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다음 스텝 내지는 우리의 그 핵심 다음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음 무기라는 게 사실은 그것도 후발주자이긴 해요.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어제 이제 AI 로봇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게 이제 챗GPT 모먼트라는 젠슨왕의 언급을 제가 어제 꽤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제 넥스트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던진 화두가 볼리라는 AI 집사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영화 보면은 사람이랑 똑같이 챙겨가지고 이렇게 뭐 차 한 잔 드세요 주인님 뭐 이제 이런 건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이제 바퀴가 달려서 바퀴 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뭐 예컨대 이런 건 보통 이름이 있죠. 아리아 일로와 뭐 그러면은 이제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다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래서 요즘에 어지간한 거는 프레드 머큐리 노래 좀 틀어줘 그러면 뭐 이렇게 틀어주고 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거를 통합해서 AI 집사 로봇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죠. 수영장에서 깊이 1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수영장이었는데 아빠가 애 둘을 데리고 놀고 있다가 이 동생이 잠깐 보고 있는 동안에 형이 빠져 죽었어. 아이들은 잠깐 눈 떼고 나면은 그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 AI 로봇 같은 애들이 그 애들을 수시로 쫙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반려동물 개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개 고양이도 계속 얘들을 보고 있다가 얘들이 이상한지 요즘에 그런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룸에서 혼자 사는데 출근하고 나면은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가지고 원룸이 다 홀랑 타버렸어. 아니 누가 들어와서 불 붙였나? 그게 아니고 이제 가스레인지에 고양이가 올라가다가 이게 불 붙이고 이런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요런 볼리 이런 AI 집사 로봇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그 상황도 좀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사실 이런 거가 삼성전자가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몇 가지 시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나와 있는 시모델들하고 대응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볼리라는 게 이미 나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올해 한 5월달, 6월달쯤에 출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뭐 대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예컨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술이 아이디어 자체는 별로 새로운 게 없거든요. 전기차 그거 아세요? 자동차라는 게 원래 내연기관차보다도 전기차가 먼저 자동차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성에 인간을 보낸다. 이건 뭐 200년 전부터 공상과학 소설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하던 거는 전부 다 아이디어 자체는 모두가 알고 있던 거예요. 다만 그냥 꿈으로만 생각하던 걸 지금 생각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미 영화에서 다 나오던 거지만은 이걸 실제 생활에 얼마나 녹아들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그동안 계속 집안에서 사람들이 쓰는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던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한종희 부회장이 얘기한 것도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구현되기에 따라서는 세상에 없던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너무 뻔하고 별거 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 말로 장사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결과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 CES에서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면이 사진으로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사업가들이 사업 얘기하는 거고 말 그대로 태원 회장은 영업된 거고 바이어 만난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어쨌거나 그동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지금 HBM 지금 3, 4, 5, 6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요거 6을 좀 더 빨리 만들어다. 힘들겠는데 내가 언제까지 한번 해볼게. 요거까지가 지난번 대화였어요. 즉 젠슨 황이 퇴근을 하고 최태원 회장이 어렵겠지만은 우리도 서둘러 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 볼게였는데 불과 이제 몇 달 만에 최태원 회장의 톤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빨리 가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벌써 했어?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지금 2단계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좀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바이어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딱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면 방금 팔고 왔. 뭘 팔고 왔냐? 유리기판을 팔고 왔. 유리기판은 이제 물론 이제 방금 팔고 왔다는 말만 했지 요거를 엔비디아에 팔았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의 동선을 보면은 아마 젠슨 황을 만난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난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엔비디아에 팔았다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팔았다라는 걸로 대충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 사실 뭐 방금 팔았다는 게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구두로 대충 얘기를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자마자 이렇게 기자들한테 넙죽 자랑할 정도의 일이냐. 유리기판이라는 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하나의 게임 체인저, 완전히 게임의 길 바꿔버리는 거다. 왜냐?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속도죠. 속도가 빨라야죠. 그 다음에 둘째, 작아야죠. 셋째, 그러면서도 전력은 조금 써야죠. 넷째, 그러면서도 열은 내지 말아야죠. 뜨거워지면 안 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자,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도체 칩이라는 게 작게 만드는 건 결국 옛날에 저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만들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전선 납땜 몇 개 해가지고는 이렇게 신기하게 라디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판을 점점 더 회로를 세밀하게 그리기 시작해서 요즘에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죠. 빛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노 단위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유리에다가 그리면은 이게 표면이 더 미끄럽기 때문에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더 미세해지는 만큼 속도는 기존보다 40% 빨라지는데 끓어온 유리에 사다 보니까 오히려 마찰이 없으니까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유리라는 기판이 그 자체가 절연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걸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패키징 단계에서. 그러면은 더 작아지는 효과가 또 생긴다. 이론은 기존에 만들다 보는 완전히 이게 문법 자체가 바뀌는 거다. 반도체가 갖는 여러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그 장점들을 이거 한 판으로 싹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도 SK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예요.